내가 아는 분이 있으면 책을 내가 출판할 때 원고만 누구야? 쟤는 최재형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소설 먼저 시키는데 진짜 태국에다가 글씨야. 그러다가 못 나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희망이 있으신 거죠? 광주에서 오늘 꼭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철 시간 바꿔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집사는 안 왔어. 7천억 이상 이쪽 원 계산했던 그 사람 축하드립니다. 해주십시오.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잘 찍어줘. 그러니까 한국배우는 내가 오늘 여기 찬호도는 사전소금 여기서 소리 대의원 아니니까 그랬어. 왔다가 어떻게 이겨내신다. 그치? 제가 왔습니다. 아무 말씀은 안 해요. 그건 이사가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렌즈 이쪽 보세요. 렌즈 이쪽 보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 도중에는 식음료라든가 뭐 이런 식사를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휴대폰을 그 진동으로 교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종찬 이사장 광복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기를 기회로 광복회 세비측 이종찬 이사장 광복회장 출마 선언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 관장께서 추천인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있게 된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복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광복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광복회는 4년 전부터 현재까지 리더십의 문제로 많은 무리를 일으켜왔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추락한 광복회의 위상과 권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광복회 회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를 모셔서 광복회를 우리 국민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최고 원로 단체로 복원하고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개혁 작업을 가장 빨리 또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당 교육문화재단의 이종찬 이사장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 경로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1일 3.1절 행사 직후부터 많은 회원들께서 동참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4월 12일 이종찬 이사장 광복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0일 광복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회장 출마 소신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5일 이곳에서 저희가 광복회장 출마 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초청장을 먼저 발송을 했고 4월 20일에는 일부 광복회 회원들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지들 150여 분에게 우편으로 행사 안내 초청장을 발송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4월 20일에 이번에 새로 선출된 광복회 대의원들은 오늘 행사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드렸습니다. 저희 추천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광복회의 회장 선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동의와 추천을 받아 5월 5일부터 11일 사이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5월 25일 회장 선거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강조드릴 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광복회 개혁의 제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동찬 후보님의 주변에 모여서 가장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선거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법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기변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전 독립기념관 관장께서 추천인들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다음에는 추천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먼저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의원 총회로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떠신지. 네.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이 먼저 나와서 축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게 저 감기를 걸리지 마십시오. 저 감기 후유증이 아주 심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선배님, 이종찬 원장님, 또 이종찬 저로서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님 여러 호칭이 있는데 오늘 광복회장 출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광복회를 바라볼 때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광복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야 될 광복회의 위상이 국민 속에서 정말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광복회의 새빛을 이런 슬로건으로 출발하시는 이종찬 우리 이사장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꼭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이 이번엔 광복회장이 돼야 됩니다. 이종찬 이사장님은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국정원장을 하시면서 국정원도 잘 이끌 초대 국정원장을 하셨죠. 잘 이끄시고 거기에다가 민족사관까지 분명하게 잘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김구 선생, 신채호 선생의 그런 초상도 모시고 더 나아가서 광개토 대왕비까지 국정원 앞에 정문 앞에 세우신 그런 민족의식이 아주 또렷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맡으라고 하시면서 근데 보니까 저도 그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던 2005년에 이미 독립운동 그것도 무장운동으로 봉오동 청산리를 지휘하셨던 홍범도 장군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드셔서 이사장을 거의 한 12~13년 하시고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물려주는 이유도 우원식 네가 너희 조상도 고려인으로 그렇게 희생되신 분이니 그 후손으로서 고려인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잘 모셔라 이렇게 저한테 그 임무를 주셔서 정말 열심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묻혀진 선열들을 잘 알려지지 않고 이런 선열들을 잘 찾아냈던 그 열정까지를 합치면 지금 우리 광복회가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새빛의 영광을 찾는데 꼭 적정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이곳 기념관을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드는 그 과정에 제가
저희 당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를 할 때 2017년에 이곳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종찬 이사장님이 보여줬던 열정과 또 이런 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아무런 잡음 없이 근사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한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투명성과 역량 이런 걸 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로 이번 광복회가 이종찬의 리더십 속에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 속에 자랑스러운 광복회로 다시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큰 성취 이루시고 정말 이 광복회를 통해서 새로운 광복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께서 의원 총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금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역시 지금 의원 총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재형 의원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이사장님의 광복회장 출마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이 종로구의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대선배이시자 또 존경하는 국가원로이신 이종찬 이사장님 광복회장 출마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드립니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통한의 1910년 최고의 명문가이자 이종찬 이사장님의 조부이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5 형제께서는 조선의 독립과 항일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하셔서 서간도로 떠나셨습니다. 모진 세월이 흘러서 1945년 간절하게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셨을 그때에는 고국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은 6 형제 중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이시영 선생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형님이시자 조선 최고의 부호이셨던 이석혁 선생님께서는 항일운동에 전 재산을 다 쓰시고 정작 본인은 상해에서 아사하셨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버린 독립운동가들의 일생이 얼마나 모진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광복회는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운동과 그 유족에게 조국이 마땅히 해야 할 예우와 도리를 다하고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후손들 중에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되는 해이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광복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광복회에는 전임 회장의 정치적인 중립훼손과 여러가지 개인 비리로 실추시킨 광복회의 명예를 회복해줄 존경받는 인품을 가진 큰 어른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가족의 일원이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이시자 풍부한 국가경영의 경험을 쌓으시고 또 각계에서 두루 존경받으시는 인품을 가지신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광복회를 위해서 나서주신다고 하니 광복회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출마의 변에서 수고선부,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배도 따라 같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부도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과거 어느 정도보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이번 기회에 이종찬 이사장님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서 국가보훈의 위상을 높이고 숭고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중흥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가시는 새로운 광복회 건설의 길에 저도 종로구의 후배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께서 축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특별히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의원 총회에 가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도 최재형 의원과 마찬가지로 축하의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이신 윤주경 의원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이분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이신 우리 이종찬 원장의 출마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회영 선생이나 또 윤봉길 의사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면은 오늘 이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윤지영 의원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원 윤봉길 이사의 손녀 윤주경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은 오늘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광복회 회장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복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출마를 하시고 또 광복회 회장이 되시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안도감을 갖고 광복회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저는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 설립된 광복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존 지사들께서 길고도 험난했던 독립운동의 길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립되었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엄혹한 시대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국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당 이혜영 선생님의 손자이신 이종찬 이사장님의 말씀도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날을 열어가야 될지를 고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종찬 이사장님은 1936년 상해에서 비록 임시정부가 떠났지만 그래도 임시정부의 뿌리가 있었던 상해에서 태어나셨고 1945년 광복을 맞으셨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 윤석열 역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종찬 원장님의 말씀, 역사에 대한 말씀은 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당 이혜영 선생님의 손자로서 항상 자긍심을 지키시면서도 묵묵하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키고 계시고 어려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으로 만족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올해 보훈처가 보훈부가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보훈부가 되는데 작은 일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거에 80% 이상이 이종찬 이사장님의 노력과 힘쓰신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과정에서 제가 보훈 정책을 제안할 때 보훈부 승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데서 제일 첫머리에 넣고 그것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이종찬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훈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국정과제로는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공약과 보훈 국정과제가 늘 우리의 보훈에 대한 관심은 국방 정책, 국방 과제에 한두 줄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이종찬 이사장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보훈은 먹다 남은 식은밥 한 덩어리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섰다면은 따뜻한 밥을 지어서 제일 먼저 떠서 드리는 그런 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 보훈 정책이라고 보훈이라고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그것 덕분에 2페이지를 얻어서 독립된 보훈 정책과 국정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었습니다. 9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있을 때 박민식 처장에게 또 주장하셨습니다. 반드시 네가 할 일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박민식 처장이 그것을 수첩에 적으면서 그분도 힘을 갖고 소신을 갖고 그것을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보훈부 승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보훈부 승격은 어쩌면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기재부도 그렇고 너무나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이종찬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 우리 광복회 회원님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광복회가 다시 국민의 시대를 받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단체로 되는 것에는 우리 또 이종찬 이사장님의 노력이 없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광복회가 되는 길은 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만큼이나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길에 나서주신 이종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광복회가 다시 빛을 발하는 그날을 여러분 꼭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 윤주경 의원께서 이종찬 이사장님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이 먼저 국회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추천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기념사업회 명노성 회장께서 독립운동 관련 단체를 대표해서 추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명노석입니다. 방금 윤주정 의원이 윤봉길 의사님 손녀신데 제가 떠나가니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매원 윤봉길 의사님 상해의고 그리고 순국 90주년 행사를 존경하는 이종찬 이사장님을 행사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사에 대한 사실들을 배웠고 또 지금 80대 중반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복회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승화시키는 사업의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원로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선열단체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래 와서 광복회가 독선적이고 불공정하게 운영돼서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공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작년 초 김원웅 회장이 횡령 혐의 등으로 중도 사퇴하고 후임 장호건 회장이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후임 김진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일부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 무효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주 젊은 변호사가 지금 원로단체인 광복회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복회는 개혁과 발전은커녕 내부 분란으로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선열기념사업단체에서는 광복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회장을 잘못 선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광복회가 이번엔만은 존경받는 분을 회장으로 선출해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한다고 해야 한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러 면으로 훌륭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신 우당교육문화재단의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광복회장으로 출마하셔서 광복회를 개혁하고 위상을 회복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관련 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찬 이사장님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로서 42년 전 정계에 입문하셔서 민족사관 정립위원장을 맡아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현창하는 데 앞장서셨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공익의식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원로이십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비빈 여러분, 제 제안에 공감하시면 이종찬 이사장님을 광복회 회장으로 추천하는 우렁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이사장님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광복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원로단체가 되도록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헌 윤봉길 기념사업회 명노승 회장께서 독립운동 관련 단체를 대표해서 추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에 이종찬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여러 회원과 단체들의 광복회장 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한 수락을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 출마를 결심해 주신 이사장님께 여러분 큰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이상민 의원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굳이 제 후에 제가 말씀드린 후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오랫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또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전부 이 자리에 모셔서 참으로 제가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께는 아무런 보답을 못 해드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행사라면은 원근을 불문하고 항상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동근 선생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어느덧 미수에 가까워졌어요. 미수라면은 쌀미자 목숨 숫자인데 그냥 이 나이가 되면 쌀이나 축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날 사실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광복회가 위기고 광복회가 지금 땅바닥에 명성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그냥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서야 된다. 사실은 제가 나섰는데 사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게 나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런데 거의 일치된 의견이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라. 나라를 위해서 참 불꽃 속에서라도 뛰어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나라도 또 광복회도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이 나라에 지금 어른이 없다 이럽니다. 어른이 없어요. 원로다운 원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서야 된다.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광복회를 진짜로 위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식 의원도 독립운동가 후손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나서시고 있어요. 왜? 많이 광복회가 그동안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못 들어오게. 이게 안 들어온다 이거. 참여를 안 한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광복회의 후손들,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다 모여서 나라가 걱정을 같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문을 여는 역할을 제가 여러분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아까 윤지경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보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보훈에서 이제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사의 가장 우선순위 상위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선진국 보훈입니다. 이 선진국 보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20년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보훈처가 보훈부로 됐다 이겁니다. 근데
보훈처가 보훈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들이 다 가셨는데 이성민 의원 이제 혼자 남았는데 지금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에 관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여러분께 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보훈이 이제는 국가의 프라이어리티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수위가 높아지면은 배도 따라 올라가야죠. 배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제 광복회도 다시 모든 구태를 벗어나서 같이 올라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다 하는 말씀을 그냥 구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부 이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 정신 속에 독립운동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심어주게 됐다.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 저 심옥주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건립하는 지금 심옥주 선생도 와 계시는데 왜 이제는 제 생각은 일개도에 하나씩 기념관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참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이룩해야 되겠다. 사실 이 임시정부 기념관도 2022년에 완료가 됐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드디어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우리가 단결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성이 깨끗하고 우리의 정성이 따뜻하고 뜨겁고 깨끗하고 이래야 우리가 국민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결심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고백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고 또 이러한 기념관이 수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지금 광복회 해묵은 문제가 있어요. 뭐 순회기금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광복회관이 지금 남의 보훈처 재산으로 넘어갔다. 위기입니다. 광복회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본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느냐, 신뢰를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우리를 다시 신뢰하고 국가의 원로단체로서의 광복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저는 그런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그 어려운 삶을 제가 뭐 광복회를 거치지 않고 아까 윤주경 의원이 있지만 윤주경 방에 있는 전문위원 박찬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위원에게 우리가 입법을 하자. 입법을 해서 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자 해서 독립운동가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제정이 돼서 지금 정무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국회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금회기에 통과를 시켜서 그런 혜택이 자꾸 후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사실은 이걸 광복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텐데, 솔직하게 여기서 광복회는 그동안에 서로 싸움하느라고, 이 사람은 뭘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고소하라고, 이 사람이 뭘 하겠다면 저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이 아주 참 창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발 고소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할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 청산하고 신뢰를 받게 하자. 신뢰를 받는다면은 저는 이러한 법도 쉽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혜택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노병이 내년이면 미수가 되는 노병이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옛날 말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이 다시 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병이 앞으로 광복회를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들이 존경받는 원로단체로서 또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배어있는 이러한 광복회를 다시 새롭게 새빛을 비치게 하자. 광복회를 광복시키자. 그런 뜻에서 나섰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거 광복회를 제자리에 놓는 것은 이종찬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뜨겁게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애정을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뜨거운 후원을 호소를 드리면서 저의 출마의 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여러분에게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오늘 오셨던 분이 의원총회에 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가시지 않고 내일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좋다는 생각으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꿋꿋하게 순서껏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민 의원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김동원 아나운서님이 계속 말씀을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의원 그만둔 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종찬 원장님 그 후보 수락 연설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광복회장을 출마하시는 건 사양하시고 대선에 출마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네. 여전히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힘이 넘치시고 어떤 이렇게 뵙기 아주 너무 저희들 한참 후배들로서는 그 마음이 든든하고 또 뿌듯합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은 그 선배님들께서 우리 나라를 쭉 이끌어 주셨고, 이제 우리 나라는 세계에 어디 가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계시고 관광하러 오시고 또 우리나라가 존경과 또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나가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정도의 마음에 그냥 와닿을 정도인데요. 다 선조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 나라를 이루시고 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애국지사 여러분들의 그 중심체인 광복회가 1965년에 창립 이후에 쭉 그 뜻을 이어받고 또 우리 주권과 또 주체의식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뭐 시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광복회의 회원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고 또 그 뜻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복회가 다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회가 너끈히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광복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 선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김동원 의원님께서 선거법상 뽑아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탁월한 통섭의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다 우리 원장님의 그동안의 이력을 듣고 보고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통섭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때에 흑도 취하고 백도 취하고 그러면서도 다 이끌어 나가는 통섭의 리더십이 광복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사실 광복회를 이끄시는 그런 리더십을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갈기갈기 어떤 면에서는 좀 나눠져 있고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또 화합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진영 이야기만 빠져 있고 이런 어떤 병소를 치유하는데도 원장님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광복회장 지금 사양하시고 대선에 출마하시면 어떻겠냐고 하는 건 진심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우리 이종찬 원장님은 제가 뭐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주시 집안의 사적으로 따지면 할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저하고 또 절친인 이종걸 대표가 또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종걸 대표가 경주시 얘기하면 이렇게 말 놓고 지내다가도 잠깐 이렇게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같이 동참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제 광복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또 여기 와 있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이외의 국회의원들도 광복회의 위상과 역할과 중요성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이제 광복회에 대해서 또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화하거나 또 딴지를 걸거나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 실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척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영찬 원장님 아까 수학연설에 나오신 여러의
뜻들이 펼쳐 나가는데 저희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5선 의원이십니다. 요 근래 국회의원들이 뭐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나와서 많은 그 소신을 얘기하고 논평을 하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이상민 의원이 제일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한 1분만 주시죠. 네. 비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데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무기를 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압력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부도 그런 압력에 굉장히 참 민감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상민 의원께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다 무기를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동적으로, 이 외무위원이시거든요. 주동적으로 해서 이번에 그것에 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우리 국회가. 그런데 이번에 처음 그런 역할 분담이 돼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비화지만 공개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을 이렇게 올바로 소개하시고 평하시고 추천해 주시고 우리 이상민 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덕호 전 함경남도 도지사시고 광복회 회원께서 추천위원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황 지사님은 독립운동가 황하운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수미여자대학과 송호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광복회 구리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황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인 황하운 목사입니다. 저는 형제들의 합의에 의해서 2022년부터 수권을 승계받아 광복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종찬 이사장님을 만난 것은 1981년 초였습니다.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만나 4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아왔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당교육문화재단은 1984년 창립 당시부터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이종찬 이사장님은 한마디로 맞춤형 광복회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복회장 출마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로서 간증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복회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존재 자체가 위협에 처해 있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평상 상태가 아닌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천후 위기 상황에서는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장이 키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노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 광복회가 필요한 덕목이 바로 노병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입니다. 또한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투철한 민족의식과 역사관,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과 공인의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1980년 민주정의당 창당의 주역으로 당의 이념 중 첫째가 민족이었습니다. 유석현, 이강훈, 이재형, 윤길중 선생님과 김정래 여사 등 소외된 민족주의자들을 정면에 모셨던 것입니다. 11대 국회에서 민족사관 정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주도했고 1985년도에는 효창공원을 성역화하고 1987년에는 내헌 윤병길 의사 기념관 건립에 앞장서셨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우리 헌법 전문에 당시 이강훈 광복회장, 김준엽 고려대학교 총장 등과 협의하여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운동의 위상을 드높였던 것입니다. 2015년 임정기념관 건립위원장을 맡아 작년에 바로 이곳에 임정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종찬 이사장님은 역사의식이 투철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앞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1985년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학원 안정법을 입법화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자세와 각오로 이를 거부하고 원내대표직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정의감과 공인의식이 투철하십니다. 여러 정권에서 이종찬 이사장님에 대해서 부정과 비리를 밝히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헛수고를 했습니다. 이종찬 원장님을 전후하여서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감옥에 갔지만은 유일하게 독야청청한 분이 이종찬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적으로 볼 때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풍정등화 위기에 처한 광복회를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광복회장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광복회의 구원투수로 태풍이 몰아치는 악천후에서 광복회를 이끌고 갈 선장으로 이종찬 이사장을 지지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면 우렁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황덕호 전 황병남도 도지사시고 광복회 회원께서 추천위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종찬 이사장 광복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주최한 광복회장 출마 선언 행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종찬 원장을 도와서 모든 일이 국가를 위해서나 광복회를 위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you.